최대 위기를 맞은 이강인 효과, 탁구 논란으로 PS 지발, 아시아 열풍 급락 위기, 팬심이 찢어지고 말았다. 이강인, 손흥민 이 두 사람의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이강인 효과라는 말과 함께 아시아 열풍 급락 위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강인 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민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만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강인의 경제적 가치는 기로에 서 있다.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량도 좋았지만 마케팅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 여름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영입됐습니다. 사실 이 파리 생제르맹은 진짜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광고의 진심이거든요. 인기 있는 선수들의 유니폼 판매량을 위해서 사실 선수들을 내보낸다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이 마케팅에 굉장히 진심인 축구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강인의 역할은 마케팅에서 지대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1월달 유니폼 판매가 가장 많은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회의적인 이 프랑스 매체 평론가는요, 이강인은 명백한 히트작이다. 스타들의 마케팅 손실을 사업적으로 보상해줬다. 아시아에서 이강인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아시아 진영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글쎄요, 이번 탁구 논란으로 인해서 이강인의 가치를 급락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탁구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삭제된 사과문만이 남았을 뿐 그 이후에는 여론은 많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강인을 지지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이 지지해 왔었던 팬분들의 이탈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치킨 브랜드, 통신사, 게임사 엄청난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강인 하극상, 뿔난 국민들, 손절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중고 거래에서 KT까지 분풀이가 터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높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굿즈와 이 유니폼 티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구 매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당근에서는 한 번만 입었다라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거 정식 발매가가 18만 원인데 반값에 내놓게 된 거죠. 그런 글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이강인 유니폼 판매합니다라는 글들이 막 솟구치고 있는 거죠. 이강인이 PSG를 이적했을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했다라는 판매자는 챔피언스 리그 배지까지, 우승 배지까지 달려있는 유니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까워서 한 번만 입고 모셔놨는데 처분한다. 마음 같아선 찢어버리고 싶다. 와, 이렇게 격렬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판매자는 응원하려고 구매했는데 더 이상 응원하고 싶지 않아져서 판매한다. 지금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이강인 선수가 최근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보니까 KT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단독 공개 이강인 파리에서의 일상 영상에는 한국 대표 통신사인 만큼 이강인 광고를 빼달라. 이강인이 광고를 계속하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 이런 말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KT 측에서는요, 이강인 포스터를 조기 철거하게 됩니다.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와 관련해 KT가 해당 논란에선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다
내려버렸다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선 구매 혜택 프로모션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강인과의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거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손절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 후원 계약 종료가 될지는 KT 역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강인 선수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상통화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도리어 저에게 왜 이강인 선수 사과하는 판을 네가 깔아주냐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미 여론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타가 확산되고 있을 뿐 사그라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최신 근황 제가 전달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황 소식을 보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 분개함을 터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수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태가 광고계를 뛰어넘어서 축구계에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강인과 같이 경기를 뛸 생각이 없어.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심각하죠. 축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과는 더 이상 나는 경기를 함께 뛸 생각이 없는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 선수와 마찰을 빚는 내분 때문에 나온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16일 YTN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일부 고참급 선수는 다음 달 A매치를 앞두고서 이강인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에 대한 불만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계속 쌓여져 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지난 6일 요르단전을 앞두고서 결국 손흥민 선수와 충돌하며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다만 선수들이 대표팀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아직 생각 단계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다르고 어다를 뿐이지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선수 몇몇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하여 황희찬, 김민재 등이 당시 이강인의 행동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단 이 선수들만 뿐이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행태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몇몇 선수와 불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스포츠조선 기자는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이강인이 워낙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지냈으니 성격이 좀 다르긴 할 거다. 이건 명확하다. 이강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글쎄요, 전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살다 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풍토도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들을 10살 이상 터울 차이 나는 해외 선수가 그렇게 손을 날렸다? 해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월드컵 당시 유소년 월드컵이죠. 이 당시 때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하게 다퉜던 선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모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를 잘 잡아줬고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게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잘 이끌고 가졌다. 그것이 리더고 감독의 역할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증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강인, 형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더라. 막내가 갑이다. 너무 좋다. 자, 과거 인터뷰 발언을 보니 또 인성 부분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22년 8월 31일 날 촬영한 보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당시의 모습인데 이강인 선수가 앉아서 막내가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보그코리아는 지난해 8월 31일 날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 당시 이 막내로서의 생활고충 질문을 하자 이강인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고충은 없고 좋기만 하다. 너무 편하다. 가족 안에서는 부모님,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챙김을 받아왔다. 지금도 그렇다. 팀에서는 챙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다 형들이라 너무 재밌고 형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막내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슬프기까지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끔씩은 어딜 가도 막내가 아니더라. 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나다 보니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아예 막내이든지 아예 고참이든지 중간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댓글들이 워낙 심해서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댓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요 댓글이 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요. 아이고, 형들이 선배라고 막내를 너무 잘해주니 인성이 저렇게 되고 말았구나. 레전드급의 대선배이자 국가대표 주장에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항하고 그런 행동을 휘둘렀더냐. 국대에 필요 없다. 제명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안타깝다. 말도 못하고 있는 저 모습마저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축구로 받은 상처 많은 분들 위로 덕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소속팀으로 돌아가 웃음을 찾은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참 밝은 선수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훈련을 소화한 뒤 동료들과 단체로 사진을 찍고 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역시 손흥민이다. 이런 인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손에 붕대 감은 건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이 엄지척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쪽 손은 다 주먹이 쥐어졌는데 이쪽 손은 애매하게 펴져 있죠. 이게 바로 손가락이 부상당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다 구부려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이 심각한 것 같다. 국보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손흥민인데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냐. 그럼에도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건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장면도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올려놓은 기사라서 참 황당합니다. 보통 이 정도 내용은 이거 커뮤니티에 축구 카페 이런 데 올라올 법한데 언론 기사에서 이걸 썼어요. 이강인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해 실점 4강전 다시 살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고요. 여기 왼쪽에 윙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보입니다. 축구 좀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저도 가끔 풋살을 즐기고 하는데 보면은 요르단 선수들이 다 이강인 선수에게 몰려있고 요렇게 수비진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선수가 없고 여기에도 선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 특기가 뭡니까? 차고 달리는 그 순간 돌파력이 엄청난 선수 아닙니까? 이강인 선수가 누가 봐도 여기 비어있잖아요. 이거 못 받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도 나름 해외에서 뛰고 있는 실력파인데 이거 롱패스 쳐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돌파해서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삐쳐서 한 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요르단전에서 1대0으로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던 상황에 추가 실점하는 장면을 짚었는데요.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이 공을 받을 때 왼쪽 편에 손흥민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다. 패스할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좌측으로 패스를 보내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드리블을 했다. 우측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별로 없어 의미가 없는 플레이였다. 실제로 보면 보이십니까?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우측으로 치고 나가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좌측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이거는 대놓고 패스를 안 했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결국 이강인은 드리블을 하다가 막히게 됐고 수비 3명에게 몰리자 바로 뒤에 있던 황인범에게 책임전과 백패스를 했다. 이후 황인범이 요르단에게 공을 빼앗겼고 결국
혼자 드리블에 중거리 샷으로 득점을 하게 되어 한국과 2점 차이를 만들게 됐다. 손흥민과 다퉜다라는 것까지 내 알 바 아니지만 경기에 감정을 담아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여 실점에 빌미를 만든 것 아니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다수 동의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황인범이 손흥민 쪽으로 패스하라고 가리켰는데 이강인이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전날 유독 플레이가 최악이었는데 팀워크 때문이었던 건가? 아니 다툴 수는 있다 치더라도 경기에서까지 감정을 드러냈다면 선수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강인 사건을 내가 겪는다면 나도 완전 멘붕일 것 같다. 멘탈 터질 것 같다. 바로 KBL, 우리나라 농구 선수조차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강인 사건을 내가 겪는다면 나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러한 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벤트 경기를 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완전 멘붕이다.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성격의 차이인 것 같다. 아니 외국에서 살아와서 이강인 선수가 그랬다고 하기에는 정작 외국인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몇몇 분들이 축구협회 끈앞풀이냐, 언론 플레이로 사람 한 명 어떻게 하려는 거냐 하는데 저는 나와 있는 뉴스 기사와 팩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1년도 못 채운 클린스만 악연으로 끝나게 됐죠. 이강인 선수나 클린스만 감독이나 왜 비판받는지는 나와 있는 팩트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기야 이강인 탁구팸으로 알려져 있는 설령우 선수, 손흥민과 갈등? 드릴 말씀 없다. 제가 말했던 요 대목이죠. 이 설령우 선수조차 사실 평소 이강인 선수와 굉장한 친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그냥 일축했을 뿐입니다. 홍명보 선수 역시 지금은 감독님이죠. 이 질문에 관해서 사실 설령우 선수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국가대표니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과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딱 꼬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사 심각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고 못 뛴다. 정몽규 회장이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른바 탁구 게이트 중심에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징계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 정명구 협회장은 후임 감독과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사실 선수들이 오랜 기간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다.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다. 파벌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룹을 자꾸 나누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협회장은 사실 3월에 오는 국가대표 소집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둘 다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이강인 선수가 일을 벌였는데 왜 손흥민 선수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영상을 주목해서 보시는 똑똑하고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손 만지며 눈물 참는 손흥민, 마주친 이강인, 요르단전 직후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사에 나와 있는 짤을 보면 이건 영상이 아니라 이제 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짤이죠. 지난 7일 2023 요르단과의 결승전에서 패배한 직후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거든요. 이게 이강인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강인 선수는 양손을 허리에 짚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주변을 살피며 시선을 옮겼지만 바로 근처에 있었던 손흥민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차두리 코치가 이강인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했고 오현규가 손흥민을 위로하듯 등을 두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은 자리를 떠났는데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 자세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의 짤을 보면 손흥민은 다친 손가락을 만지며 울음을 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영상이 다르게 보인다. 다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강인 선수와 다투고 나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 요르단에서 패배하고 손흥민 선수는 또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위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 역시 뭐 스포츠 선수로서의 실력 뛰어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결정적 차이는 그거죠.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떠한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우직히 걸어갑니다. 그에 반면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했죠. 너무나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손가락을 다친 것도 손흥민 선수고 사실 먼저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이강인 선수인데 이거 어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손흥민 선수도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시선도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실이 밝혀지니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쓰럽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죠. 이 유튜버들조차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려는 그런 아주 음습한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스포츠계는 오죽할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 나가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억하심정에서 그렇게 대든 거냐?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우리의 일상 삶에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곤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간들을 보면 좀 답답하면서도 안쓰럽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워낙 인성이 바르다 보니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감싸줬죠. 그러다 보니 이 대표팀 갈등 보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경기 영상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지적했다.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한 것이다라며 손흥민이 손뼉을 친 뒤 강인이 더 끌어올려 라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요르단전 때 요 모습인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요때 이 장면을 보고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더 챙겨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너무 놀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강인 선수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개 돼지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언론에서도 유튜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 알아보는 법이죠. 결국 이강인에게 대신 사과해라. 하극상 논란에 친누나까지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죠. 보니까 이강인의 큰 누나 이정의 씨의 개인 SNS 계정에서도 이강인이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네가 대신 사과해야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네 동생이 저 모양이냐. 자, 이런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진작에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하든 이 경기 일정 때문에 못 만나면 뭐 영상통화라도 하든 해서 좀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국민들에게 영상으로라도 제대로 된 진심을 담은 사과의 모습을 보인다면 또 대한민국의 풍토상 시원하게 사과하면 또 국민분들이 용서해 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진심 어린 사과일 때의 얘기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 올려놓은 사과문도 24시간 만에 삭제되는 플랫폼으로 올려놨고 그 이후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입장 발표를 하니 이거 점점 더 지금 여론 양상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문제, 책임 있다. 이강인과의 불화, 손흥민 선수의 절친인 김진수, 현재 상황에 소신 발언을 했다. 바로 전북 현대 선수인 김진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해보려고 준비를 잘했다. 그리고 나도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결과가 잘 되지 않았다. 나도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현역으로 있는 선수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과로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선 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고참이고 선배이고 팀의 일원이었기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다시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날 전력 강화위 회의에서 화상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탓을 했다라는 말을 듣자 김진수 선수는 네? 라고 하면 놀랐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선수도 아니죠. 감독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선수들의 탓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떻죠? 이 두 사람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동료 가수들도 속상함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책임 회피를 했던 클린스만은 결국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독 무능하고 심지어 이 감독이 배상해야 되는 금액조차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협회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거 클린스만 감독 역임시킨 당사자가 내라. 이런 비판도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SNS에서 한국 축구 끊기다. 와, 즉 기사를 보면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하기로 했다.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클린스만 감독은 결정이 나자마자 SNS상에서 한국축구, 즉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를 언팔한 겁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 취소한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이 보여줄 만한 모습입니까? 저는 경질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재계약했는데 이강인을 모델로 쓴 기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불매운동 조짐까지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었던 많은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의상 유니폼 있잖아요. 그것조차 중고장터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인성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다 이거 중고장터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광고 업계에서도 불매운동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이강인을 보기 싫으니 광고를 내려달라. 이강인 치킨 안 먹고 싶다. 불매한다. 모델 바꿔라. 사실 치킨 업체만이 아니라요. 2019년부터 6년째 이강인을 후원 중인 더불어 TV 광고도 송출하고 있는 KT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나 핸드폰 바꿀 거다.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이미 통신사 다른 곳으로 갈아탔다. 다만 KT 측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한 관계자는 언론에 얼마 전 이강인 선수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모델 교체, 변동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불신과 많은 분노가 광고 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의 댓글이 무려 4만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강인 선수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빨리 손흥민 선수와 선후배 사이고 친한 형동생이고, 앞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오히려 챙겨주잖아요.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안 받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이강인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 선수와 뭐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그걸 좀 영상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며, 흥민이 형과 다시 한번 잘 풀었고 앞으로 고참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금방 잦아듭니다.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괘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요즘 뭐 MZ세대, 심지어 젠지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 기존 구성원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강인 선수의 현재 행보가 많이 아쉬울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와중에도 SNS,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지금 보니까 이 해외 선수에게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 좋아요라는 거는 유튜브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SNS와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보통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이 온라인 활동을 좀 접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보란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고 있다.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멘탈 하나는 정말 인정한다, 이런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어떻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손흥민과의 불화, 이강인. 리그 경기에서도 대선배와 다퉜나. 13살 연상과 라커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를 인정한 가운데, 근데 이 불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저도 어린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형님들에게 대할 때가 있지만, 나이를 가지고 밑에 사람을 누르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왜 저를 이해 못 해주세요 라면서 윗사람에게 개기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선배로서 갑질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가격당했다면 여론은 완전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쟁점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손흥민 선수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특히 나아가서는 어떻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리를,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다른 행동을 했고 선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이 먼저 손을 썼다. 이게 지금 굉장한 쟁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 이 리그 대선배와의 다툰 사건도 과연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이강인이 손흥민과 불화를 인정한 가운데 그가 발렌시아 CF 소속 시절에도 팀 내 베테랑 선수와 분란이 있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보니까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몇몇 베테랑들과 트러블이 있었다. 이강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에 실제 2020년에는 이강인이 수비수 하움의 코스타와 큰 언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당시 발렌시아 핵심 선수였던 페란 토레스와 팔레오는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강인과 코스타도 라커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당시 감독 경질로 인해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이 축구팀에서는 해명이나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강인 선수가 이 팀 내에 불화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이슈 메이커가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요번 손흥민 선수와만의 단순 불화가 아니라 원래도 팀 내에서 불화가 좀 잦았구나. 이런 얘기가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토트넘 팀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좀 피해가 있을지언정 꿋꿋이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축구 외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제 유튜버 생활에 얼마나 많은 악담과 허위 사실과 또 비판과 많은 게 있었겠습니까? 벌써 4년차가 넘은 지금 시점에도 저는 우직히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등을 보면서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도 느끼는 바가 많은데 국민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됐다라는 사실에 눈물이 난다라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손흥민 선수는 입을 다물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변호사를 대동했다라는 사실에도 많은 분들이 분노와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 매우 궁금합니다.